네, 금요일입니다. 시민상한가 특이점,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씩 나눠볼지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이점에서는 오늘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를 공개했죠. 시장의 분위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다음 주에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마존도 물류창고 로봇을 10배 늘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관한 이 모멘텀, 앞서 이 테슬라에서 이제 로봇 택시를 또 얘기도 했고요. 여기서 또 이제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함께 좀 겹겹이 쌓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주도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특히 비만 치료제에서도 오늘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좀 포커스를 둬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세 가지 특이점, 그 외에도 특별한 포트 대결,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함께할 매니저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멤버입니다. 김민성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박춘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한 줄 평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초 체력이 좀 강해진 시장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CPI가 좀 상회를 하면서 미선물부터 이제 1%가량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좀 마지막에 올라오면서 약간 보합 수준까지는 올라오긴 했지만 보통 국내 증시는 이런 흐름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 1, 2%는 기본적으로 빠지면서 패닉셀이 잘 나타나는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바닥권이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미증시보다 더 잘 버티는 구간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투심이 많이 이제 패닉에 빠지지 않고 바닥이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걸 좀 많이 체감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에서 여러 가지의 모멘텀이 잘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좀 강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김민성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이 좀 전강후약의 장세였는데 여기에 대한 아쉬움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금요일장이면 오후장에는 항상 조심하자라는 마인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 빠지다가 그래도 막판에 조금 올라오는 증시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흐름이 나타났구나 좀 요 정도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우리가 우려감이 크게 나타날 구간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인 뷰로 좀 시장이 반응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제발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의 한 줄 평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네, 오늘 한 줄 평은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오. 네. 바이오 바이오 날 좀 봐주세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아, 이 노래가 다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예. 몰라요? 아,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자, 화면 제 노트북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네. 제가 왜 이런 노래를 불렀냐? 2, 3개월 전부터 바이오, 사실은 이제 작년 10월 이후부터 9월, 10월 이후부터 바이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장 중에도 그렇고 장 끝나고 난 다음에도 모니터링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바이오 종목들이 보세요. 알테우젠, 대한민국의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외국인 기관이 싹쓸이하면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뒤에 있는 차트는 월봉입니다. 월봉. 예, 그죠? 자, 그리고 리가케임바이오. 와, 끝내주죠? 맨날 신고가입니다. 이것도 기관이 매수했어요. 외국인은 좀 차익 실현했습니다. 근데 또 신고가. 그리고 유한양행 기관 외국인 계속 매수하면서 드디어 또 신고가를 냈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볼게요. 삼바도 지금 보면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하면서 신고가는 아닌데 다시 100만 원 뚫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바이오 하고 불렀던 이유는 바이오, 제약바이오가 작년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포인트도 있었고 지금 오늘 25베이스 포인트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바이오 쪽에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5일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은 좀 폭락이다 어쩌다 말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11월 5일 미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제약바이오 열심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이오 날 좀 봐주세요 이야기를 했고 지금 채팅창에는 우선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이거 내용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하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님께서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물음표 하나 올려주셨어요.
조선인 매니저 노래하는 걸 보시고 그래서 이게 뭔가 상당히 좀 당황하신 모습을 나타내 주셨고 또 끼부리는 김민지님께서는 부모님 옆에서 웃으셨다. 오래된 노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줄 평에 이렇게 좀 노래를 섞어주니까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조선인 매니저님. 네. 다음 주 좀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준현 매니저님은 옆에 있는 박준현 매니저님은 한 줄 평 좀 발표하기 부담되지 않을까? 옆에서 노래를 해버렸는데 나는 뭘 해야 되나 좀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박준현 매니저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아니 정현진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좀 방송 사고 날 것 같아요. 지금. 천천히 네, 해주셔도 천천히 되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천천히 평은 저는 해주셔도 나무보다는 숲을 보자라는 한 줄 평을 좀 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지수 밴드는 어차피 정해져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종목의 선택과 집중을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지금 최근에 지금 저희가 뭐 TV 방송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늘 하는 이야기가 뭐 이슈라든가 뭐 테마 이야기들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말씀드릴 업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똘똘이 스머프 네. 민성 매니저님이 늘 하는 이야기죠. 지금 용기를 가지고 주식을 사야 될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에 진짜 한 100%, 1000%, 10,000% 동참하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삼성전자가 오자가 보이면 막 진짜 뭐 머리 풀고 산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분할 매수 구간으로 시절로 이렇게 보시고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나오든지 간에 지금 뭐 특별히 뭐 악재라는 악재는 이미 수면으로 다 떠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악재는 거의 없다. 뭐 진짜 뭐 중동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나올 악재들은 다 나왔고 그 외에는 이제 종목별 수급에 좀 집중해서 추세가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으로 좀 집중하자. 그럼 올 연말 편안하게 저는 보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무보다는 큰 숲을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나무가 뭐 삼성전자 같은 어떤 개별 이슈 같은 거는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시장 전체 뭐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네, 지수는 어차피 하방도 마찬가지고 상방도 마찬가지고 일부 이게 어떻게 보면 박스권 안에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을 단기에 많이 오른 종목들 따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자. 그러니까 하루하루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너무 막 이렇게 시장에 너무 얽매여서 지수에 너무 얽매여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너무 얽매여서 내 투자 전략을 바꾸지 마시고 어차피 시장은 우상향한다. 네. 우상향한다. 그걸 전제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업종 종목들 위주로 차분히 모아 가자. 그래서 나무보다는 숲을 보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자 한 줄평 모두 다 들어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특이점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테슬라가 드디어 그렇게 2달까지 미뤄가면서 발표를 지연했었던 로보택시를 공개했습니다. 자, 이 로보택시 뭐 사이버캡의 이제 시제품이 공개가 되고요. 대당 가격은 $30,000 미만 정도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 어떻게 공개가 됐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뭐 많이들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정말 시대가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이제 운전을 할 때도 우리는 페달 밟지 않아도 되고요. 오히려 핸들 잡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상하게 조금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올랐던 게 오늘 새로운 현상이 나오는 건지 국내에 있던 주식 자율주행, 2차 전지 그리고 뭐 다양한 로봇들 종목들까지도 올라가다가 좀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발표를 한 테슬라는 현재 프리시장에서 5% 이상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도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 네. 오늘 이 로보택시 일정 뭐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저도 이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 방송을 보면서 이제 체크를 했는데 굉장히 또
저는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한 기술들이 이제 정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미래에 대한 한국을 그려봐라라고 했을 때 막 하늘에 떠다니는 자동차도 그렇죠. 있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주선 떠다니는 거 이런 거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상상했던 시대가 진짜로 오고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는 그런 날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회에서 이제 좀 특징적인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딱 나오고 나서 로보택시를 타면서 등장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조석에 탑승을 하면서 페달이라든지 이제 핸들이 없는 차량을 이제 타고 여기에 대한 주행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이 지나갈 때 잠깐 멈추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센서 감지도 좀 제대로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기술력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형식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네. 좀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던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체크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런 기술들을 보여주면서 자동차가 지금까지 굉장히 비싸다. 뭐 보험이라든지 할부, 주차비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은 굉장히 비싼데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168시간 중에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시간은 한 10시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가치가 5배에서 10배까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뭐 안정성도 한 20배 정도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그런 연출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좀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방향을 동시에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인간처럼 지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정성이 훨씬 더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시대가 될 거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원화로 한 3천만 원대로 우리가 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환호성을 질렀던 그런 학회가 있었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국산차 신차를 산다라고 하면은 소형차 제외하고는 보통 3천만 원대가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이 들어간 테슬라를 구매를 하는데 3천만 원대면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가 이 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을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보편화를 할 자신이 있다라고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AI에 대한 기술력을 통해서 비싼 기능을 탑재하지 않고도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을 좀 보편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혁신 기술을 보여주면서도 보편화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보편화를 하는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26년도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고 대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부터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타면서 탑승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게 3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구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도 지속성 있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료화면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시게 되면은 예. 이것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로봇도 지금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멋있었어요. 네? 로봇이 진짜 멋있었어요. 맞아요. 그냥 전 네. 처음에 나왔을 때 갑자기 로봇이 춤을 추길래 네, 이게 맞아요. 뭔가 하고 봤는데 자세히 이걸 보게 되면은 이 고관절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춤을 추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만큼 많이 발전이 됐다는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이제 로봇 댄스다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사람처럼 부드럽게 모션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댄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술을 따라주거나 이제 강아지 산책을 시킬 수도 있고 뭐 베이비시터용으로도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봇 가격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로 모든 사람이 한 명씩 이제 로봇을 갖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보편화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이번에 테슬라에 대한 기술력 기대감은 좀 더 많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본 시청자분들도 반응 자체가 대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굉장히 좋게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투심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세론 느낌이 나타나긴 하지만 장기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끌고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걸 한 번 더 여쭤보자면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테슬라 프리 시장에서 방송 시작 전에 제가 5.5% 떨어지는 걸 확인했는데 지금 낙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6%까지 좀 빠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추세로 가는 게
저렴하게 좀 있다가 물론 장 막판에는 또 미국 시장은 이러다가도 다 말아 올리는 경우가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잘 마감이 되면은 월요일부터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이 밸류 체인들도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세론 현상이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초까지 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가 매수 찬스가 된다라는 거죠. 네, 저는 매수 찬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약간 기계적인 세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한양행 이제 FDA 승인 됐을 때도 급락이 나타났을 때 그때도 기계적인 세론인 것 같고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훼손된 게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때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나오는 구간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인도량이 증가가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의 효과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연말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이 또 증가가 될 거라는 증거가 예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력에 대한 발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우리가 펀더멘탈을 계산해서 투자를 하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하락을 할 때는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유력하게 볼 수 있는 섹터가 어디일지가 가장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가 로보택시와 옵티머스를 공개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는 섹터는 2차 전지, 로봇, 자율주행 이 세 가지로 일단은 압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를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당연히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앞전에도 저번 달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캐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캐즘 현상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먼저 치고 올라가야지만 2차 전지가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기술력의 부각이 다시 한번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로봇 관련주들도 같이 엮여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먼저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는 자율주행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저기서 우선순위를 한번 꼽아보자면 자율주행이 먼저 좀 올라가지고 거기가 2차 전지에 대한 캐즘을 좀 회복시켜주는 그런 단계로 2차 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도 좀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추세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네, 저 1, 2, 일단은 3, 자율주행 다음에 2차 전지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멘텀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뭐 금리 인하나 이제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이제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하고 이러면은 다른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자율주행과 2차 전지 요거를 좀 같이 엮어서 보시는 게 좋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멘텀을 같이 더블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2차 전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은 2차 전지, 로봇, 자율주행 요 세 가지 중에서 뭘 우선시하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 2, 3순위 혹시 좀 꼽아줄 수 있나요 여기서? 저도 이제 원래는 이제 그 특정한 이슈 없으면 2차 전지를 먼저 꼽을 건데 지금 이 테슬라 관련 이슈에 이어서 저도 첫 번째 원픽은 자율주행 그리고 자율주행 두 번째는 2차 전지, 세 번째는 이제 로봇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오늘 여러분들 발표 이후에 실망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도 뭐 시간의 거래에서 한 6% 이상 빠지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증권사 리포트나 여기에 대한 평가를 나온 리포트를 한 두세 개 정도 스크리닝, 모니터링 한번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한 3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사실 이제 기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관련해서 기술 관련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발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기술 관련된 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기술에 대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시대가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어차피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꼭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특히 그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주요 키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주일 동안에 자동차를 평균 쓰고 있는 게 미국 내에서도 평균을 내보니까 10시간이 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내에 1시간 빼고는 거의 그냥 주차장에 방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을 언급하고 했던 이유가
노는 차를 없애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쓸데없이 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라면 앞으로 그 차를 이용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됐던 게 운전하고 있는 택시기사 외에는 운전하지 마라. 왜냐하면 굉장히 국내에서 반대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버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다 우버에 그 차를 운영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그게 네. 다 오픈이 된다면 문제는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좀 반대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자율주행으로 바뀌면서 이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노는 차 없이 주차장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픽으로 자율주행 관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픽 자율주행 얘기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박준현 매니저님은 어디 골라주실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물론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자율주행 쪽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일단은 물론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로봇주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일단 저는 이제 이 차트를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들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한 번 움직일 때 상승률도 크고 연속성도 좋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뭐 자율주행 2차 전지는 꾸준하게 업종별로 항상 이제 회자가 될 거지만 로봇 관련주들은 한 번씩 회자가 될 때마다 한 번씩 관련주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움직임이 나오면 단기간에 조금 뭔가 우리 계좌를 좀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물론 모멘텀으로 이런 걸 따지면은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자율주행보다는 조금 약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본다면은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로봇주도 그 외 이 섹터 외 이 업종과 네. 같이 충분히 대결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저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따가 뭐 종목들 이야기 나올 때는 관련주들 이야기 나올 때는 네. 후자 쪽에서 제가 이따가 말씀을 한번 네.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박준현 매니저님하고 의견이 동일해요. 저도 오늘 이 로보택시 공개, 특히 저 옵티머스 아까 이제 김민성 매니저님이 이야기도 해줬고 자료화면 통해서 봤는데 춤췄다고 했잖아요. 네. 관절이 막 사람처럼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은 감속기가 들어간 걸까요? 그렇죠. 뭐 거기에 들어 뭐 감속기라든가 그러니까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술 집약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로봇 산업 자체도 지금 물론 뭐 공장이라든가 물류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지만 향후에는 뭐 이제 스마트팜, 그쵸? 스마트 팩토리 뭐 여러 가지 지금 로봇 자체가 우리 주변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여러분들 요즘에 물론 뭐 자율주행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뭐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 가는 자율주행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제는 웬만한 식당들도 그런 기계들이 하나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쪽은 꾸준하게 한번 회자가 저도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봇 알겠습니다. 관련. 자, 그럼 이제 김민성 매니저와 조선일 매니저는 자율주행을 꼽아줬고 박준현 매니저는 로봇을 꼽아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한번 들어봐야겠죠. 김민성 매니저는 이번 로보택시와 관련돼서 최고로 수혜볼 수 있는 종목은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비 쪽에 대한 부품을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이 좀 수혜를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좀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보이는 게 옵트론텍 종목이 좀 좋아 보여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이제 2차 전지가 잘 갔을 때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오늘 이슈 이후에 또 테슬라가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같이 커플링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양 자율주행 쪽에 대한 전장 모듈 렌즈를 유니트 공급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 모멘텀이 좀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카메라 모듈 렌즈가 전장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각을 동시다발적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한 것만큼 거기에 대한 이제 사각지대가 없이 많은 렌즈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비가 더욱더 공급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연계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진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좀 반응이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한 15%가량 이제 상승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반응을 보여줬는데 테슬라가 이제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윗골이라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슈 이후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지금 세론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기대감의 시작일 것이냐 이거를 좀 지속성 있게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지지 라인을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세론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만드는 구간이 형성이 되고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대응 라인을 잘 잡는다라고 하면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옵트론텍 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총이 상당히 좀 작은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기술력이나 뭐 기대감이나 충분히 커버할 만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벤더 기업들이나 이런 하부 종목들은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지고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서 시총 자체가 낮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그리고 미래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총이 가벼운 만큼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옵트론텍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레이더 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그런 회사죠. 지금 일전에도 뭐 현대모비스나 미국을 대표하는 GM차의 레이더 시스템을 납품한 그런 경력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올해 내년이죠, 내년 이제 북미 그 스쿨버스에 대당 5,000달러 규모로 해서 10,000대 이상을 레이더를 공급할 예정이고 거기다가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가정용 레이더를 공급할 예정인데 바로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카메라든지 레이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꼭 여러분들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얘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박주현 매니저님은 이 이슈와 관련돼서 어디를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종목의 일단 제 화면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결코 나쁘지 않고 연간 컨센서스도 지금 2023년 5,400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상 컨센서스가 6,925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유보율 자체만 놓고 본다면 한 2023년 기준입니다. 2,077% 정도 유보율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무적인 상황에는 거의 이상이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상하게도 올 초에 한번 고점을 찍고 다시 지금 계속해서 흐름 자체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번 5월 달이었죠. 5월 16일 날 한 1,200만 주, 거의 뭐 최근 10년 내에 최대 거래량이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때를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는데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는 5월 16일이었습니다. 5월 16일 날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윗꼬리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더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윗꼬리도 별로 길지 않고 몸통이 거의 이 정도면 장대 양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22%, 종가가 22.11%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날 누군가는 최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메이저 수급이 저는 입성을 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뭐 중간중간에 아직 큰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6,000원을 고점으로 지금 2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지금 가격대 정도면은 지금 2만 원대죠. 2만 원대 뒤로 선을 이렇게 쭉 그어 보면은 중간중간에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부분이 뭐냐면 지지 라인입니다. 네. 이 지지 라인을 잘 지지를 받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제가 오늘 한 줄 평을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추세가 이렇게 좀 많이 좀 떨어지고 36,000원짜리가 2만 원처럼 2만 원대까지 내려온 것처럼 많이 좀 떨어지고 수급이 좀 붙으면서 올라오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만약에 한 번 정도씩만 이렇게 수급이 한 번씩 정도만 붙어준다면 저는 충분히 뭐 한 20% 정도는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조금씩 모아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트로닉스까지 들어보면서 오늘 테슬라가 공개한 로보택시 관련주들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아마존이 물류 배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좀 줄이기 위해 창고에서 쓰이는 로봇을 기존 대비 10배가량 늘리는데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봇 섹터는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재료이긴 한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로보택시에 대한 재료 소멸이 조금 더 큰 임팩트로 작용하면서 로봇주들은 오늘 조금 더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 앞에 나왔던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이 다시 한번 좀 뭔가 어떤 재료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박주일 매니저님이 봤을 때 로봇주들이 많이 소외가 됐었거든요, 그동안. 이번에 네. 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잡았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잡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지금은 약간 기대감 자체가 조금 떨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지금 삼성이라든가 뭐 LG라든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들 이야기했고 또 투자도 많이 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지금 요번에 지금 아마존이 물류 배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획기적으로 줄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 자체만 놓고 본다면 뭐 지금 월마트나 뭐 테무 그다음에 뭐 시인 이런 회사들과 경쟁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요번에 물류 창고에다가 뭐 저희 지금 보니까 기존 창고에 쓰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거 기존 대비 거의 10배가 넘게 늘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 사용되는 로봇만 하더라도 거의 8종에 이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 창고 자체가 이번에 그 미국의 루이지애나 FC 물류 창고인데요. 거기에 지금 보면 이게 뭐 크기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거의 뭐 우리는 축구장 55개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에 거기에 로봇들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원가 절감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조금 낮춰가지고는 지금 경쟁 사회에서 이겨낼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오늘 관련해서 뭐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들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단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스맥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스맥. 자, 스맥이라는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에 한번 급등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3,000원대부터 한번 움직이면 6,700원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움직였죠. 자, 이런 종목이 지금 6,000원에서 다시 3,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도 물론 윗골은 좀 달았지만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수급을 좀 보니까 확대해서 제가 이제 분봉 수급으로 확대해서 보게 되면 나간 수급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많이 이렇게 오른 자리 이런 자리에서 오늘과 같은 흐름이 나왔다면 이거는 이제 나가야 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나온 형태라면 뭔가 이제는 시장의 관심을 받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스맥이라든가 오늘 또 두산, 그러니까 제가 순위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26만 원까지 최근에 올랐다가 다시 또 15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추세를 좀 우상향으로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두산이 지금 3조짜리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한 5% 가까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류 쪽이라든가 이런 로봇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현대무백스까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종목도 지금 최근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거래량이 적은 것 같죠? 앞부분에 2,600만 주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참 뭐 별거 아닌 거래량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오늘 거래량이 561만 6천 주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거래일은 아니고 3일 3번 정도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게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뭔가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양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수급에 좀 중점을 두는 추세와 수급에 중점을 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뭐 당장은 막 팡팡팡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 있게 저렴한 자리에서 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잠시만요. 이제 차트를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아이고, 잠시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면 네. 지금 자체를 놓고 이건 매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만 놓고 본다면. 근데 주가가 만약에 우상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석 달 후에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뒤돌아 봤을 때, 이 차트를 놓고 뒤돌아 봤을 때, 아, 이 자리가 매집이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아, 후일에 매집이었구나 그 자리가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의 수급, 그다음에 움직임을 좀 중요시 한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차트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종목이 스맥하고 두산하고 현대무백스였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자면은 이 세 종목은 우리가 로봇주가 막 올라갔을 때 막 바로바로 생각이 나는 종목들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 세 종목을 대표로 보셨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사실 로봇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 당연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생각이 나죠.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뭐 그 외에 뭐 다양한 섹터 뭐 감속기로 들어갈 수 있고 부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세 종목을 뽑아주셨다는 거는 혹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이제 방금 이렇게 세 종목을 뽑아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로봇 관련해서 오늘 제일 많이 오른 세 종목이죠. 네, 지금 네. 1위, 2위, 3위를 보여드렸는데 네. 뭐 보여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뭐냐면은 이 종목들이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막 지금 뛰어가는 추세가 아니라 지금 바닥에서 지금 어느 정도 거래량도 좀 수급도 좀 붙고 거래량도 좀 붙고 뭔가 조금씩 움직이려는 그러니까 오늘 윗꼬리는 달았지만 움직이려는 흐름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1위, 2위, 3위가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아이들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뭐 휴림로봇이라든가 우리 로봇자 들어가는 종목들 그쵸. 예, 많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아지넥스텍이라든가 휴림로봇, 뭐 휴림네트워크스 등등등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성 매니저님은 뭐 이런 쪽을 보면서 아마존이 물류 창고 로봇을 늘린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물류 로봇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어디예요? 저는 사실 뭐 로봇 하면은 항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생각이 안 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물류 하면은 네. 바로 티로보틱스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제일 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이런 데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건 조금 구식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산업이라든지 인공지능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점 자체를 트레이딩이 아니라 이제 시대를 아우르는 산업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이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빨리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딩 쪽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그래도 진짜 투자에 대한 베이스 기존을 우리가 가치 투자로 이제 시작을 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로봇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뒤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가고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제 가격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사는 게 반이고 이제 기다리는 게 반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로 접근했을 때는 지금 가격대에 대한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이제 10년, 20년을 바라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접근을 하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산업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가 빠르게 성장을 한다고 해서 반도체 모든 기업들이 다 잘 되진 않았습니다. 예.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로봇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죠. 성장할 거는 당연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성장은 당연하지만 여기서 사라지지 않고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투자한 다음에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정말 커다란 수익을 볼 수 있는 산업이 대표적으로 로봇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말 그대로 가치 투자, 네. 가치 투자 로봇, 미래의 성장성을 바라보고 투자한다라면은 지금만큼 싼 구역도 좀 없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에 조선일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말을 조금 바꿔서 로봇주를 지금 투자한다면 빠른 수익을 보기는 어렵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 로봇 쪽에 투자하기보다 움직이고 있는 아까도 이제 그 오프닝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이오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제약 바이오 쪽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이제 일순간 아시겠지만은 9월이죠. 9월달 추석 전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이제 버핏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나오면서 좀 뭔가 크게 한번 반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조금 뭐 이슈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냥 불이 붙었다가 확 꺼지는 그런 뭐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도 그때 조금 한 1, 2주, 2, 3주 정도 움직이다 말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 2, 3년 뒤에 숫자가 많이 지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숫자가 많이 지킬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뭐 아까 T로보틱스 물류 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쪽보다 맨 처음에 이슈였던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뭡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아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오늘 이제 옵티머스 관련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그쪽 제가 이제 11시 이후에 그걸 내용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이전에 있던 거는 상당히 로봇들이 관절이 굉장히 이제 불편했죠. 감속기?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뭐 악수를 한다든지 또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잡는다든지 또는 심지어 이제 뭐 앞에 있는 물건을 잡아가지고 동작이 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술잔까지 건네는 역할을 그런 화면을 보여줬는데 네. 그걸 보고 굉장히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 네, 뭐 서빙을 했다고 하죠. 서빙하는 네. 것도 그렇고 지금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사람 움직이는 거 똑같죠.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많은 감속기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부드럽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좀 쇼킹하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글로벌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관절을 저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감속기이기 때문에 저는 감속기 쪽에 좀 많이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본에 보니까 조선희 매니저님은 SBB테크 이야기를 바로 해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SPG보다는 SBB테크입니까 이제? 뭐 SPG, SBB테크, 이렌시스 다 좋습니다. 세 개 종목들이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뭡니까 이 감속기 얘기 나오면 이제 맨날 언급되는 부분이 세 개의 종목들인데 저도 다 세 개 종목 좋아하는데 오늘 SBB테크가 갖고 나온 거는 기본적으로 국내 최초로 뭐 세라믹 볼 베어링해서 국산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하모닉 감속기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엄청나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산업에서요, 특히 이제 로봇 산업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SBB테크 같은 종목들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렌시스나 두 개의 종목들 포함해서 세 개 종목들은 국내를 대표하는 감속기 제품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지금 바로 급등 나가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바닥에 있을 때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는 SBB테크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민성 매니저의 종목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의 종목을 좀 압축해 보면 좋을까요? 현재 로봇에서는? 네, 저는 뭐 당연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쪽에 대한 대장 역할은 계속해서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뭐 손실을 보고 계신 주주분들도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물렸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을 두고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다, 오호.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할 예. 정도로 시대를 아우를 정도로 이제 계속해서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에서 역사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보통 우리가 2022년도 초반만 보더라도 거의 한 7개월 정도 이제 2만 원대나 3만 원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보통 다 오르고 나서 이제 20만 원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역시 한국은 가치 투자는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하는 게 반이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게 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유리한 포지션이 왔을 때 모아가는 전략을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은 대세 기업들은 결국에는 시세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게 깊게 조정을 주진 않고요. 올라간다 하면은 또 힘있게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쏠려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많이 쏠리지 않고 있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 때 우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줬을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또 시세가 로봇 쪽에 대한 포커스가 쏠렸을 때는 또 빼놓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어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확실한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 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 좀 활용 정점이 될 수 있는 박주현 매니저의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오늘 준비한 종목은
시스템즈라는 종목을 준비했고요. 어, 자, 우리 아까 그 로보 네. 로보 아까 그 움직임 자체가 너무 좋았다. 맞아요. 이제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 조선의 매니저님 갑자기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네. 저는 뭐 보여드릴 게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 갑자기 보여도 좀 화면이 작은 게 이상하죠? 너무 아쉽다. 이상하죠? 예. 내가 아까 우리 에코님 뭐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준비된 거 없니? 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뭐 뜬금없이 로봇춤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자, SP 신텐인데 일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 지금 보시게 되면 한번 움직이게 되면 이 종목도 7,000원대에서 뭐 19,000원대까지 2021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연말 때에도 지금 보시면 5,000원짜리가 지금 15,000원까지 한번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뭐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최근에 지금 보시게 되면 19,000원짜리가 5,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점도 한번 잡혔고요. 이제 8월 5일, 8월 6일이었네. 6일까지 조정을 받았네요. 검은 월요일이라고 했었는데. 자, 이후에 지금 저점을 조금씩 높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앞전에 한번 들어왔었는데 여기 윗꼬리는 좀 달렸지만 나쁘지는 않다. 이건 분봉 수급으로 봤을 때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나쁘지는 않았다. 들어온 수급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종목들이 이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거래가 한 번만 붙어주면 충분히 위로 갈 수 있는 흐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지금 막 올라가 있는 종목들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들을 좀 밑에서 차근히 모아 가시는 게 저는 여러분들 계좌에 살을 좀 찌우는 데 도움이 될 네.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번째 특이점 이슈를 또 박주현 매니저님이 준비를 해주셔서 종목으로 활용점점을 찍을 줄 알았더니 댄스로 또 직접 이렇게 활용점점을 찍어주셨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우선님께서는 아까 박주현 매니저님 춤추신 거 보고 옷에 벌레 들어간 거 아님 춤춘 거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짜 센스 있게 댓글을 잘 올려주셨고 매니저님들이 이렇게 뭐 하나씩 준비를 하다 보니까 김민석 매니저도 점점 부담이 올라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김민석 매니저 마저 해버리면 저도 부담이 커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석 매니저는 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자, 그럼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에 대한 이야기 드디어 10월 15일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는 위고비입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정말 강하게 움직였고요.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좀 연속성 있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자체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만 치료제가 좋아서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건지 제약바이오가 좋아서 비만 치료제도 좀 덩달아 올라가는 건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희 매니저님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만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소 늦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충분히 투자하기도 괜찮은 시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저도 지금 가만히 보면 관련주들이 너무 올라서 단기적으로 지금 10월 15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인데 이게 또 세론 뉴스가 나와서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내심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뭐 유고비 관련해 가지고는 벌써 한 경제 방송에서 한 3개월 이상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접근하기에는 저도 좀 무리가 아닌가. 근데 핵심 이슈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다음 주 화요일인데 다음 주 화요일에 만약에 세론 뉴스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때 끝난 거라고 보지만 만약 이게 세론 뉴스가 아니고 오히려 주가에 박차를 가해서 더 강하게 움직인다면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그게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슈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 위고비 같은 경우는 벌써 가장 핵심 이슈가 그거예요. 한 68주 동안 써서 한 5% 이상, 14.9% 이상 감량을 했던 오늘 또 이슈가 됐던 앨런 머스크가 그 앨런 머스크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유명했던 셀럽들,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뚱뚱하기로 유명한 또 킴 카다시안 같은 분들 보면 셀럽들이 굉장히 많이 살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모니터링해서 보기에도 와 진짜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오늘 또 희한하게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은 뭐냐면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으면서 탈모 치료제 관련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강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고비 같은 경우 유고비를 써봤더니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굉장히 체중 감소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셀럽들이 특히 더 좋아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췌장염이라든지 모발 손상 또는 특히 이제 모발이 빠지면서 탈모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들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발이 빠질 수 있을까? 네. 탈모 때문에 이상이 있을까라고 해서 이게 좀 약간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두 개 비만하고 탈모 관련된 종목을 갖고 있는 종목이 더 급등을 했거든요. 특이하게 이런 얘기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식품의약처에서도 지난주에 발표를 했었는데 15일 날 출시가 되면 지금 전반적으로 한 4주 기간, 그러니까 한 달이죠. 한 달 동안에 유고비를 한 37만 2,025원 정도 책정을 해서 여기다가 뭐 배송비, 그다음에 약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진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80만 원 전후로 한 달 동안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고비에 대한 성능과 함께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이슈가 있을지 사이드 이펙트, 아까 말씀드렸던 부작용이 어떻게 나올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출시된 이후에 여기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아마 세로 뉴스가 될지 또는 이게 더 주가를 부양시키는 이슈가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유고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성능을 보면은 지금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유통 쪽이냐. 그러니까 이 유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유통하는 회사들이 더 주가가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비만 치료를 개발하고 있는 그렇죠. 네. GLP-1을 개발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개발사들이 더 올라갈지가 초미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그게 제일 그래서 어렵죠 지금. 그렇죠. 그게 지금 제일 관심인데 보통 이제 GLP-1이라고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들 호르몬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물질인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슐린을 분비를 많이 하면서 네. 입맛을 그러니까 포만감을 많이 주기 그쵸, 때문에 사실 이게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끼리가 풀만 먹는다고 그러는데 코끼리도 하루에 풀만 100kg를 먹는다고 하고요. 네. 살찌시는 분들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밥맛 없어 그러면서 하루에 뭐 한 끼밖에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가만 보면 뭐 야식이나 또는 간식을 주전부리를 한 6개, 7개 그쵸. 드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런 당연히. 포인트가 좀 되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건 매니저님 네. 지금 우리가 그래서 비만 치료제 매니저님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투자한다면 지금 뭐 유통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진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둘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오늘 뭐 관심 있게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건데 관련 종목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비만과 함께 이게 탈모 관련해가 이슈가 갖고 있는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사실 이제 먹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특히 패치 관련해 가지고 갖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뭐 라파스나 종목들 보면은 그런 종목들도 얼마 전에 급등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김 매니저님이나 저도 그렇고 우리 세 분이 공통적으로 관심 있게 있었던 유통 관련주인 블루엠텍도 계속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두 개 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유통을 시키는 쪽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 치료제를 만드는 쪽하고 어떤 게 더 낫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둘 다 질문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면은 어차피 이제 뭐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위고비 외에도 다른 굉장히 빅 파마에서 나오고 있는 큰 종목의 제약바이오 제품들을 유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위고비 외에도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요.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피크 딱 찍고 끝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상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좀 늦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에서 또는 이런 기업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위고비보다 더 월등하게 뛰어난 그런 제품들을 신약을 만들어서 출시를 한다면 오히려 위고비를 능가하는 그런 매출과 영업을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양쪽 다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걸 좀 들어보면은 화요일 날 출시가 됐을 때 세로니
세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좀 급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세론이 나오면 사자는 의미이십니까? 아니면 월요일에 미리 매수를 하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 미리 매수한 포인트가 아니고요. 세른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주가가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화요일 날 만약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면 관심 있는 종목들을 보시되 만약에 세른 뉴스로 인식이 돼서 주가가 조정하거나 폭락이 온다면 그때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화요일 날 기점으로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기점을 보셔야 되냐면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더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관련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오히려 세런 뉴스로 인식이 돼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화요일 날 기점으로 해서 끝났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의견을 보면 화요일에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가 됐을 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다라면은 좀 사도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고 내려갔을 땐 추세 이탈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좀 그때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거나 반박하시는 매니저님들 계십니까? 김민석 매니저님이나 박주현 매니저님? 저는 좀 약간 다른 의견입니다. 어떤 네. 의견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일 날 세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블루엠텍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예. 15일 일정인 건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15일 날 다 팔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구간에서 미리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는 보통 우리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블루엠텍은 먼저 일정 앞두고 나서 끌어올렸다는 거는 15일 날 세론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블루엠텍 아주 높은 확률로 이제 세론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많이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바닥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고비 관련된 부작용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근손실이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가 같이 그쵸. 나타나고 있는데 성호 앵커님도 운동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면서 살 빼기 힘드니까 이제 식욕을 억제시키면서 포만감을 유지시키고 안 먹고 빼려고 이제 만드는 위고비가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냥 안 먹고 빼면 근손실은 무조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이제 부작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결국에는 필요한 사람들은 위고비는 계속해서 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루엠텍은 위고비 유통뿐만 아니라 지금 삭센다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까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치료제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럼 국내에서 가장 큰 실적에 대한 수혜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게 블루엠텍이기 때문에 세론 이후에 이제 주가가 많이 밀리고 바닥이 다져진다라고 하면 저는 또 한 번에 매수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조금 이제 하락이 나온다. 블루엠텍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바닥권으로 좀 하락이 나온다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과정이 하나씩 나올 것 같다. 그에 대한 건 뭐 제가 다다음 주, 그다다음 주 매일매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매니저님은 또 뭐 어떤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네, 저는 뭐 잠깐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차원에서 본다면은 좋아요. 지금 오늘 올릭스라는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24% 정도 올랐던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뭐 차트가 좀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올릭스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다음 주 뭐 화요일 날 위고비가 출시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세론 뉴스에 팔아라 등등등 이런 이야기 모든 게 지금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있게 보시고 아마 지금 오늘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월화까지 꾸준하게 아마 대장주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서 만약에 이 아이가 꺾이면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약간 조금 등한시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그렇다면 뭐 화요일에 화요일에 상승해요. 출시와 동시에. 그럼 이 종목 봐야 된다. 어떤 종목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올릭스를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왜냐면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아시죠. 올릭스가 오늘 급등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이 종목이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두 가지 다 이게 올릭스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올릭스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호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일상, 그다음에 탈모 치료제 일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호주에서 특이하게.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고비의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탈모인데 희한하게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하고 있고 탈모 치료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게 다 부합하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급등한 거거든요. 사실 이게 가만히 보시면 10월 8일이죠. 10월 8일 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차트를 좀 보여주시죠. 10월 8일부터 급등해가지고 나왔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전에는 그냥 천천히 올라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10월 8일 날 급등이 나왔던 게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그날도 22%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지금 보면은 7%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것들을 다 커버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 아까 말씀드렸던 유급이 출시가 분명히 이제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15일날 나오는데 그때 만약 올릭스가 꺾인다면은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다 조정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올릭스를 시그널 지표로 보시고 제가 이거를 추천하라고 갖고 온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시그널 지표이기 때문에 지표로 삼아라. 네. 올릭스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릭스는 지표로 삼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엠텍이고요. 블루엠텍. 이제 바로 이제 매수를 권유드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세론 그렇죠. 이후에 그리고 하락이 나타나고 나서 이제 바닥권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때 한 번 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15,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가격대까지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2만 원대 깨고 한 18,000원대 라인쯤 왔을 때는 또 이제 송호 앵커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그때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좀 여유가 된다면 분할 매수하는 전략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대웅제약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대웅제야. 네, 이게 9월에 제가 가지고 있던 포트 중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자 오늘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상승을 했는데 수급적인 부분은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앞부분에 지금 58만 주 정도가 가장 대량의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거래량이 한 10만 주 이상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10만 주 이상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일단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은 10만 주가 아니라 한 20만 주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쭉 차트를 줄여서 보면 단기적으로도 19만 원대가 있었고요. 28만 원대도 있었던 종목이었 시세를 기록했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상만 놓고 보면은 얘도 지금 이 치매 쪽이라든가 탈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만 보톡스 치료제 있잖아요. 관련, 네. 비만 치료제도 있고 탈모, 그다음에 보톡스, 치매 등등등 미용 기기, 코로나 진단 키트 여러 가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지금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모멘텀 자체가 많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를 좀 많이 쓰다 보면은 단기간에 살이 빠져가지고 피부에 탄력이 좀 줄어든대요. 네. 그래서 부수적으로 보톡스를 많이 맞는다라는 또 원리도 작용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특이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외에도 특이점 외에도 매니저들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창구 어딘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다가 매일경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장중에 다양한 정보 계속해서 체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쇼 관련해서 이제 브리핑을 드렸고요. 매주 화요일 날 이제 2시 반에 장중에 이제 장 마감 브리핑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튜브 통해서도 많은 시청해주시고 많은 인사이트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매니저의 밴드에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선 매니저님. 네, 저도 네이버 밴드에서 조선일하고 검색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요. 저는 공개 방송을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장 끝나고 3시 30분에 한 30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주말에 시간 나실 때 조선일하고 검색하셔서 오늘 올려드렸던 녹화 방송 보시면은 여러분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일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무료 방송 많은 참고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주현 매니저님. 네, 뭐 저와 같이 소통을 하실 분들은 소통이 아니라 저의 또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박춘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 저만의 시크릿 폴더를 전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내시고요. 매주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여러분들과 종가 베팅할 수 있는 종목도 찾고 있으니까 유튜브 쪽에서도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주현 매니저의 시크릿이 궁금하시면 네이버 밴드에 가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갑니다.